설명드린 신용카드와 더불어 현재는 블록체인 기술에 기반한 암호화폐가 하나의 지불 수단으로 성장해가고 있습니다. 아직 기술적 한계 및 다른 이유 등으로 인해 신용카드처럼 활발히 상용되기는 어렵지만 금융의 한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암호화폐 또는 코인을 이야기하면 먼저 떠오르는 생각이 바로 투기, 사기라는 단어가 떠오르게 됩니다. 처음 블록체인을 만든 사토시 나카모토의 핵심 가치는 서민을 위한 금융체계를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기술이 서민들을 위해 씨앗을 싹 틔우기도 전에 불행하게도 자본주의에 중독된 투기 세력에 의해 왜곡 변질되었습니다. 또한 이 기술의 실체에 대해 알지 못하는 정치 세력에 의해 사장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 블록체인에 회의적이었던 미국의 경우 트럼프 대통령을 비롯하여 투자기관들이 앞다투어 법제화 및 디지털 자산 서비스 향상에 적극 동참하고 있습니다. 다만 본 목적인 서민을 위한 금융체계가 아닌 엘리트, 기득권을 위한 금융체계 구축을 위해 사용되어 가고 있는 현상이 무척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한국의 경우는 불행하게도 테헤란로를 중심으로 활발하게 일었던, 아니 아직도 일고 있는 폰지 사기의 수단으로 악용되는 모습을 볼 때 답답한 마음이 가득합니다. 다가오는 미래에는 블록체인이 중요한 금융 시스템이 될 것인데 말입니다. 먼저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암호화폐 또는 가상화폐가 무엇인지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실제 시장에서 사용되는 실물 화폐가 아니라 가상 공간에만 사용할 수 있는 화폐입니다. 즉, 네트워크에서 안전한 거래를 위해 암호화된 디지털 화폐입니다. 그래서 암호화폐, 가상화폐가 무슨 현금이냐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맞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암호화폐, 가상화폐와 현금을 교환하는 거래소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소위 말하는 암호화폐, 가상화폐를 통칭하여 코인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코인은 두 가지로 나뉩니다. 메인넷을 가진 코인과 메인넷이 없는 토큰으로 나뉩니다. 여기서 메인넷은 독자적으로 구축이 된 블록체인 네트워크 생태계를 말합니다. 메인넷을 간단하고 이해하기 쉽게 비유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자체 블록체인 결제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다시 말씀드려 메인넷이 있는 암호화폐, 예를 들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은 코인이라 하고 메인넷이 없는 암호화폐는 토큰이라고 합니다. 상당수의 암호화폐가 메인넷이 없는 토큰임에도 사람들은 구분 없이 코인이라고 부르는데 때론 정확한 명칭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블록체인을 개발한 사토시 나카모토에 대해, 그리고 왜 사토시가 블록체인 시스템을 만들었으며 그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해, 또한 메인넷을 비롯하여 POS, NFT 등에 대한 설명이 인터넷에 자세히 나와 있으니 검색해보시고 꼭 한번 자세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블록체인의 목적과 기술에 대해 잘 모르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러기에 무작정 투기적인 부분만을 바라볼 뿐 그 기술의 위대함을 모르고 왜곡된 사고 속에 우리의 실생활에 적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 이 영상 전후로 블록체인에 대한 내용을 검색해서 자세히 보시면 이해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이제부터 실질적으로 대북 제재 그리고 철도 연결과 연관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UN 대북 제재를 유지하면서 북한과의 철도 연결 및 경제 협력을 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코인 또는 토큰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코인과 토큰을 이유로는 코인이라고 명칭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칭 통일 코인을 사용하려는 목적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돈의 흐름에 대해 명확히 알 수가 있습니다. 암호화폐가 익명성으로 인해 자금 세탁, 범죄의 악용에 문제가 있지만 반대로 전자지갑의 주소와 그 소유주를 알면 그 어떤 것보다 돈의 흐름을 정확히 알 수가 있습니다. 둘째는 경제 제재를 주도하는 미국, 그리고 이에 반대하는 중국과 러시아의 동참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셋째, 다극체제의 불확실성에 대한 새로운 화폐 기준점을 주도해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세 번째 목적은 대한민국에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경제 영역이기도 합니다. 이를 종합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철도가 놓이게 되면 한국 또는 한국 기업은 통행료를 코인으로 북한에 지불하게 됩니다. 그러면 북한은 그 코인을 가지고 한국 기업에게서 민생 관련 제품, 예를 들어 화장지, 빵, 옷 등을 삽니다. 한국 기업은 북한에게서 받은 코인을 거래소에서 현금화하거나 또는 통행료로 다시 북한에 지불하는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 안에서 미국과 유엔은 코인, 자금의 흐름을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만일 자금을 다른 곳에 유용하거나 제재 물건을 산다면 그 즉시 알 수 있는 구조가 되는 것입니다. 추가적인 사항들이 있지만 여기까지 예시를 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 부분에서 가장 궁금해하시는 것이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거두절미하고 코인 가격은 어떻게 유지할 것이며
변동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만일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 기차표 가격이 10만 원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코인 10개로 그 기차표를 구매할 수 있다면 그 코인의 가격은 일정하게 됩니다. 또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기차표 가격이 올라도 코인 가격은 동일하게 올라가기에 그 가치의 변동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코인 10개만 있으면 기차를 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차츰 철도와 관련된 상품, 서비스를 통일 코인으로 구매할 수 있게 한다면 코인 생태계는 점점 확대가 될 것이고 소위 말하는 우상향 그래프를 형성하게 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중국, 러시아 및 유라시아 국가들과 협업이 된다면 더 좋겠지요. 불가능한 것이라 생각하실 수 있지만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30코인으로 서울에서 북한을 지나 중국 단둥 또는 부산에서 북한을 지나 러시아의 블라디보스토크까지 갈 수 있지 않을까요? 이 제안을 중국과 러시아가 무시할 수 있을까요? 이 통일코인 프로젝트를 위한 프로세스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에 대해 영상에서 전반적으로 다루기엔 한계가 있어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후에 진행될 남북물류포럼 세미나에 참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째, 통일코인 재단을 설립합니다. 재단은 국회의장, 블록체인협회, 남북물류포럼으로 구성합니다. 둘째, 이 프로세스는 정부와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지만 일단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는 남북협력기금 및 기타 기금으로 발행된 재단 코인을 매수하고 재단은 상장을 합니다. 셋째, 재단은 코인을 매도한 자금으로 북한 철도 및 물류 인프라를 건설합니다. 넷째, 국회법으로 재단 및 철도 연결 관련법을 제정합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정권이 바뀌더라도 철도 연결과 관련하여 변하지 않게 하기 위함입니다. 예를 들어 국회의원 95% 이상의 찬성이 있을 때만 철도 연결을 폐지할 수 있다고 한다면 변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다섯째, 유라시아 경제공동체 설립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각 나라에서 각자의 통화를 유지하며 통일 코인을 기축통화 형태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북한과의 중요 합의사항으로는 통행료의 20%에서 30% 정도를 희토류 등과 같은 자원개발 인프라에 투자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철도 인프라 건설 시에 화물 수송 선로 최소 2개와 관광객 수송 고속열차 선로, 그리고 기름 및 가스 수송관을 놓을 수 있는 부지를 확보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차 단계로 화물만 이동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뢰가 쌓이면 2단계로 관광객을 중국, 러시아 및 유라시아 지역으로 이동하게 하고 이후 더 많은 신뢰와 협력이 쌓이면 3단계로 북한이 지정한 특정 지역 여행을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4단계는 자유왕래 및 자유로운 경제협력이 이루어지는 상태로 이 단계에서는 완전한 남북 교류협력을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단계가 다 성취된 이후에는 남북이 진정성을 가지고 통일 논의를 할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빨리빨리로 대변되는 한국의 민족성 때문에 북한과의 관계도 한꺼번에 모든 것을 다 해결하려는 심산으로 어려움을 겪었는데 이제는 단계별로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고 신뢰를 바탕으로 북한과의 관계를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추가적으로 더 말씀드릴 부분들이 있지만 이야기를 이어가다 보면 영상이 한없이 길어질 수 있기에 여기서 마무리하려 합니다. 혁신은 생각의 전환에서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통일부에서 도맡아왔던 통일 관련 업무를 이제는 국토부, 산자부와 분리해서 진행해야 하는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통일부는 통일 관련 단체 및 탈북자 지원 협력 사업, 북한 인권 등과 같은 일반 사업을 전담하게 하고 국토부와 산자부의 경우 남북 철도와 관련된 철도 인프라, 물류 사업 등 경제적 사업 영역을 담당하게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와 연관된 정책 포럼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설명드린 이 블록체인 기술과 철도의 연동은 남북 간의 특수 상황이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회가 대한민국을 선진국을 넘어 패권 국가로 나아가게 할 것입니다. 과거에는 남북 간의 분단 상황이 민족적 상처와 고통, 아픔과 저주였다고 한다면 다가오는 시대에는 오히려 상처와 고통, 아픔과 저주의 시간으로 인해 다른 국가들이 꿈꾸지 못하는 금융주권을 가질 기회를 제공받게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다시 한번 호국 영령과 선조들에게 진심 어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루속히 한반도 철도가 개통되길 기대합니다.